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의 박완순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행운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의 명언, 내 인생을 바꾼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하는 박완순 인성TV의 목적은 이 TV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경쟁력 또는 생존력을 날이 갈수록 또 여러분께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인간의 삶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엄청난 지혜의 저수지가 되리라 확신을 하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인께서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깨닫다입니다. 깨우친다는 말의 뜻은 이러한 큰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 그래서 깨닫다가 된 것이고, 중심 알이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에 닿다. 그래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성립이 된 겁니다. 즉 깨닫기 위해서는 중심 아래 가기 위해서 또는 나오기 위해서 마치 군뱅이에서 매미가 탈을 벗고 껍데기를 벗고 뱀이 껍질을 벗고 세상에 나오듯이 벗고 들어가고 깨고 들어가고 벗고 나올 기본 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본 틀을 갖추는 것이 깨닫기 위한 기본 전제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인성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인성인문학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드리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성인문학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7가지의 큰 사회적 오류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7가지의 가장 큰 오류는, 자, 보십시오. 배려하면 성공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변해야 산다. 인성은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말이 틀린 것인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말이 틀린 것인가? 답은 7가지 모두가 틀린 말입니다. 인성TV를 통하여 함께 공부를 하시면 왜 틀렸는지와 틀린 것을 고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인성인문학의 두 번째 존재 이유는요, (21세기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기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21세기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또 4.0의 시대, 문화의 시대라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4D의 시대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4D란 첫째 디지털, 둘째 디자인, 세 번째 DNA, 네 번째 디바인. 디바인은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디지털은 여러분 흔히 접하시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것이고, 디자인은 아주 쉬운 예로 예전에는 여러분이 전화 수화기를 들어서 받고 내려놓으면서 끊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핸드폰 이용 관계로 전화를 받으실 때 손가락을 좌에서 우로 미시죠. 아니면 거꾸로 하시든가. 왜 이런 행동이 변화가 왔습니까? 이유는 그 기계 자체의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간 행동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만큼 디자인은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큰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중시하는 것이 21세기다라는 의미이고요. DNA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한
바이오 생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학 또는 이런 식품 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자 구조로에 따른 우리 인체 유전자를 공부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는 의학 분야이기도 하죠. 끝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씀들을 끝도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면 영장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영장이십니까? 라고 누가 질문했을 때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영장에 어마어마한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을 해도 그것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사고체계에 달렸다 해서 결국은 영성이라는 단어로 21세기를 대표하는 4D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영성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성인문학의 존재는 창조의 뿌리입니다. 진주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주조개가 내뿜은 액이 굳어서 된 것이 진주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일본의 미키모토라는 양식업자가 이렇게 해서 양식을 해보자 해서 진주조개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을 집어넣었으나 2주 만에 자기가 뿜었던 액을 다시 녹여버리는 시행착오를 거의 10년 가까이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진주조개의 속살에 칼로 상처를 내고 진주조개 껍질 조각을 잘게 잘라서 집어넣었더니 진주조개가 액을 2주간 뿜다가 2주 뒤에 안에 있는 조개 껍질이 자기 것임을 알고 녹이지 않고 계속 액을 뿜어서 커다란 진주가 마침내 생성이 되어서 양식 진주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진주 양식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이 과정을 그대로 글자로 옮긴 것이 진주 조개를 곶집이라고 하고 곶집창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옆에 칼로 상처를 낸다 해서 칼도자를 집어넣어서 만든 단어가 창입니다. 그래서 만들 조자를 붙여서 창조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는 기본 틀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깨달음이 기본 틀에서 있듯이 창조 역시 기본 틀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성인문학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인성인문학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로 뽑았습니다. 첫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7가지 오류에 대한 재해석 능력, 두 번째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21세기의 주인공 역할, 세 번째가 창조의 뿌리,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같이 갖춰야 될 사고체계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개념이란 단어는 이런 한 말짜리 제박에 쌀을 주세요. 그러면 쌀집 주인이 쌀을 이렇게 위를 수북히 주지 않습니다. 저렇게 주는 걸 고봉이라고 주는데 대개는 이렇게 했으면 밀고 끝부분만 남겨서 주거든요. 요때 뭐로 미느냐? 밀 때 이렇게 저런 막대기로 미는데요. 저 막대기를 평미래라고 합니다. 순수 우리말로. 그리고 한자말로 개라 그래요. 개로 밀어서 서울, 대구, 부산, 제주, 프랑스 또는 도쿄 어디를 가더라도 한 말의 부피가 똑같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 그거를 개라 그러고 생각을 밀어서 누구나 같은 이념이나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하는 단어, 그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 쉬운 예로요. 한국에서의 백설공주는 백설같이 피부가 하얀 미녀 공주란 뜻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백설공주라고 해봐야 하얗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쪽 아이들은 백설의 뜻이 하얗다를 전달하려면 곰팡이가
그들에게는 하얗다는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 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래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얘기 스토리가 전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개념이라는 단어가 일단 서로에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 소통, 이해는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백설공주와 아프리카의 곰팡이 공주를 빌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성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인 성에 대한 개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은 흔히들 성희롱, 성폭력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실제 본 뜻은 되어가는 꼴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때 성이 저 성자입니다. 되어가는 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어가는 꼴이 될 만한 아이는 어린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우리는 이상하게 왜곡을 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쓰고 있는데 성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인성, 인문학 강의에 여러분과의 공감대 형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은 되어가는 꼴, 되어가는 꼴이다. 되어가는 꼴, 꼴이 저게 지금 빠져 있네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 할 때 성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이에요. 새싹이 씨앗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큰 나무가 되어간다. 이거 되는 과정을 식물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식물성이라고 하고요. 개구리 알이 깨어나서 올챙이가 되어서 큰 개구리가 되고 다시 알을 낳고 또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동물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동물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아이였다가 학생 시대를 거쳐서 사회인 어른으로 되어가는 꼴을 사람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인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개념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이 전 과정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 성입니다. 이어서 인성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개념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로부터의 난자, 아버지로부터의 정자가 모여서 어린이가 되죠. 어린이는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태어났는데 깨닫기 위해서 또는 창조를 위해서 갖춰야 될 생각과 행동의 기본 틀이 아직 없는 어리석은 이예요. 이것을 방정환 선생이 줄여서 어린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어린이가 자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정, 학교, 사회를 거쳐서 생각과 행동의 기본 틀을 갖춘 장, 어른, 일가견을 갖춘 리더가 되었을 때 이 전체 과정을 되어가는 꼴이다. 그래서 성이라고 합니다. 성은 어린이가 어른으로 되어가는 전체 과정을 얘기해요. 그 올라가는 길을 길도자를 써서 요 길을 따라 올라가서 어른이 되라는 뜻이라는 의미로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라는 말은 저 길을 따라 올라가서 어른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어, 컴퓨터, 골프,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트,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요. 그건 기술이지 어른으로 가는 사고체계의 틀을 갖추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이는 먹고 몸집은 컸는데 깨고 들어가고 나올 사고의 체계의 틀이 갖춰지지 않는 옆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외도라고 합니다. 외도. 외도한 아이를 채찍과 당근으로 집어넣어서 어른으로 가는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행위를 교라 그래요. 그래서 기른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교육을 여러분이 한 번만 제대로 받으셨다 하면
어른이 뭔지, 영장이 뭔지, 영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셨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차례차례 그것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은 어린이가 교육을 통해 도를 익혀 어른이 되는 현상을 성이라고 했고, 도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따라 익혀야 할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잘못된 아이를 외도했다 그러고 우리가 흔히들 바람핀 것을 외도했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외도의 종류가 10,00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외도는 어른의 사고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그게 외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가 아프면 약을 먹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오래 사시려면 뭐를 드셔야 되겠습니까? 많은 답들이 나올 것이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래 사시려면 나이를 드셔야 돼요. 밥 먹으려면 밥값, 약 먹으려면 약값, 나이 먹으려면 나이값을 하셔야 돼요. 나이값 하고 사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이값 하고 사십니까? 약값이나 밥값은 지갑에 담아요. 나이값은 어디에 담습니까? 나이값을 담는 그릇이 인성입니다. 그 인성에 보통 지갑에 보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죠. 카드 넣는데, 현찰 넣는데 이런 칸이 나눠져 있듯이 제가 나이값을 담는 인성을 지갑에 칸 나누듯이 7개 칸으로 나눠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 어른의 일가견, 즉 인성이 완성된다라고 이론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박완순의 인성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 국민께, 전 세계인께 전하려는 의도가 박완순 인성TV의 글로벌 인성 인문학의 목표입니다. 교육이란 외도하는 이를 올바로 잡아 어른이 되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인성의 기본 개념입니다. 말씀드렸던 인성을 담는, 나이값을 담는 인성의 그릇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릇을 제가 이렇게 7개의 큰 구역을 나누어서 인성 공식화 시켰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일생을 아셔야 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가. 남녀 몇 세 부동석에 물으면 대번에 7세라 그래요. 몇 살 버릇이 몇 살 가냐 물으면 모든 분들이 3살 버릇이래. 그러면 왜 7세고 왜 3살 버릇이냐 답하는 어른이 이 사회에 매우 드뭅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생활의 지혜를 배우겠습니까? 왜 7세 부동석인지, 왜 3살 버릇인지, 28 청춘이 무엇고 꺾어진 70이 무엇고, 왜 여인은 날이 갈수록 힘이 세지고 활발해지는데 남자는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점점 아이가 되는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 주기별 인간의 일생을 우리 제대로 배운 바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제가 온전하게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타인, 다른 사람이 어떤 성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흔히 10길 물속은 알되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한 길 사람 속을 공부해준 교육 과정이 우리한테는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조직을 운영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공통 특성을 갖고 있는지 타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나와 타인이 모였어요. 그럼 뭐가 생겨야 됩니까? 나와 타인이 모이면 조직이 생겨요. 조직은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학교고 사회고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너는 오늘부터 우리 가정이라는 조직의 일원이다, 조직의 특성은 이렇다라고 알려준 부모가
있습니까? 군대 생활 40년 한 70대신 노인한테 조직 생활 몇 년 했냐 그러면 군 생활 40년 하셨대. 전업주부한테 조직 생활 몇 년 했냐 그러면 자기는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대. 이게 지금 우리의 현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조직의 일원임을 알고 생활하는 조직인을 키우지 않으면 선진사회 죽어도 아니 되옵니다. 조직의 특성이 뭐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사회 어른들이 반드시 알고 전해야 됩니다. 이어서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직 문화예요. 문화가 특징이 뭐고 어떻게 꾸며지는가,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어른이 조직의 장이 이걸 모르신다. 그 조직은 우리 조직은 키워놓으면 당신이 가져가도 줬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대문 열어놓고 도둑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어서 이 모든 것들을 공부했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대화는, 악수는, 그리고 소년들한테 묵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관음상제에 맞는 우리 행동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나이값하는 어른의 역할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끝으로 어른이 갖춰야 될 어른의 덕목이 무엇인가, 이 7가지 항목이 나이값을 담그는, 나이값을 보관하는 인성의 지갑에 나누어진 칸입니다. 이것을 공부하셔야 어른의 일가견을 갖춘 모습의 진정한 나이값을 하는 어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전하는 학문, 그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강좌의 주제가 인성인문학입니다. 저 인문학의 인은 사람 인자를 6개 써놨는데요. 저 뜻은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이값을 해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은 문덕 교화의 준말인데요. 저기에 문은 보통 그럴문, 문이문, 문양문의 뜻하고는 좀 달리 문화할 때 문은 궐월문입니다. 궐을 뛰어넘는다. 뭐가? 임금의 덕이 궐을 뛰어넘어서 양반 집으로 가고 양반의 덕이 다시 양반집 담을 넘어서 평민들한테 가서 사회가 같은 문화를 형성한다는 뜻인데요. 덕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은 교학상장에서 온 말인데요. 교학은 가리킬 교의 배울 학이죠. 배워주기도 하고 남들로부터 배우기도 해서 서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우르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흔히 인문학을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문학의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문학은 인성이라는 큰 그릇에 담기는 재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인성을 전하는 체계적인 방편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개념을 전합니다. 이러한 어른이 갖춰야 될 7가지의 큰 틀을 우리 문화와 우리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자세히 풀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아는 단어인데 그동안 이 단어들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전해받은 바가 없고 전해주려는 노력을 한 이 사회의 어른도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걸 잘 꿰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것을 단어들을 잘 꿰면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엄청난 보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직접 전망이 가능한가, 이 모든 분야에 사람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여기서 뭐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센터, 인성교육 지도하는 모든 단체에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 두 번째 학교에서는
어린이집서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인성교육 진로 상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당연히 적용돼야 될 내용들이고요. 기업에서는 기업 담당자, HRD 담당, 취업 담당, 조직원들의 기업 마인드, 리더십,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현직 공무원, 그리고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시에, 의료업계에서는 산후조리원과 모든 병원 업무, 실버케어 산업에서 사람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멋지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영업하시는 모든 분야는 물론 취업을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멋진 프로그램으로서 확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정치, 연예계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멋진 도구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 인성교육 내용입니다. 인성인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영감, 영성, 영장의 뿌리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개념을 공부하시게 되면 인성인문학의 무서움을 아시게 되고요. 창조의 저수지, 진주조개에서 진주가 나오듯이 진주조개가 있어야 진주가 만들어지죠. 똑같은 논리로 인성인문학이라는 큰 저수지가 있어야 창조가 됩니다. 저 틀이 없이는 창조는 불가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끝으로 인성인문학 공부 배경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이 된다는 말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주인공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계들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기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에요. 이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아니되옵니다. 알파고가 그렇게 기술이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알파고가 자기 스스로 사람이 만든 것임을 인정하는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도 나중에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저기 파워 오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아무리 큰 바다도, 아무리 큰 강도 맨 처음에 시작은 저 깊은 산속의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 물 한 방울을 내리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어른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이 내리는 지혜를 인성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폭포를, 강을, 바다를 이루듯이 이 사회의 어른 한 분이 그 사회를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며, 매직넘버란 말은 모든 사람들의 성인의 주변에는 최소한 150명의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깨우칠 계기가 항상 저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많은 사람을 죽여야 영웅이에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한 사람만 깨우쳐서 그 사람이 삶의 본질을 알고 행하게 만들어주면 그가 영웅인 것입니다. 이 인성TV는 여러분을 현대 영웅으로 모시는 안내 미디어입니다. 함께 하시죠. 인성인문학의 공부 배경의 최종 결론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으로 만 가지 변화에 적응하라. 기계 문명이 디지털이 발전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갈 때 가지는 비애가 뭐냐?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점점 그것을 다 흡수를 못해.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발달을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의 지혜만을 딱 갖추고 있으면 다 나의 수하가 되고 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원칙입니다. 이 불변으로 만변하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만 가지 변화에 적응하라는 뜻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인성이고, 인성을 전하는 체계적인 방편이 인문학입니다. 이 인문학을 여러분과 함께 체계적으로 전하고자 박완순 인성TV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는
제가 지금 인성공부라는 책이 있으며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보기에 편하게 사파를 집어넣어서 만든 핸드북 인성이 실력이다 건의 시리즈로 지금 계속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4권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저는 박완순입니다. 여러 가지 이 회사 생활을 거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를 인성이라는 공식에 집어넣기 위해서 긴 세월 애를 써와서 인성 공식을 창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성교육 지도사라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에서 저런 일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중파와 지상파, 지방방송 그리고 케이블 방송 웬만한 데를 출연을 하여 저의 사고와 그 이념을 지금 전하고 있으며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저와 함께 인성교육을 공부하신 인성교육 지도사들 수료식 과정이며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육군단의 인성교육 교관 100여 분을 3개월 동안 같이 공부를 하여 그분한테 인성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배부하였고 그들이 현재 육군단에 들어오시는 모든 장병들에게 일주일에 2시간씩 인성교육을 펼치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했던 자격증 과정의 수료식 장면입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성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계속 공부를 해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주는 분야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과 학부형 그리고 원장님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학부형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인성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성TV에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펼쳐질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면 결코 여러분 하루하루가 생활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가미시켜주는 엄청난 생활의 지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